50 플러스 이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소 한 가지를 꼽아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관계를 꼽을 겁니다. 근데 이 관계가 참 다양한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50 플러스가 되면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 깊게 다뤄야 될 그런 관계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부부 관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세 번째가 친구 혹은 친척과의 관계. 요 이제 세 가지의 관계가 이제 중요한 관계의 축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친구와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유지해야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패널분들 나오셨는데요. 패널분들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 지금 친구 관계 사이에 네트워크 쿼션트라고 하는 관계 지수라고 하는 것 얼마나 되는지 여기 계신 분들의 한번 점수를 한번 측정을 해보고요.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 화면을 보시면서 나는 몇 점 정도 된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서 함께 토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10개의 문항을 읽을 텐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렇다 생각하는 것들을 다 표시를 하셔서 그렇다고 생각되는 것에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관계 지수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나는 친구의 가족 사항을 꿰뚫고 있다. 2번. 나는 친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3번. 나는 친구와 현재의 고민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4번. 나는 친구와 함께 큰 소리로 웃을 때가 종종 있다. 5번. 나는 친구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거나 통화를 한다. 6번. 나는 친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준다. 8번. 나는 친구에게 때때로 날카로운 충고를 할 때도 있다. 다음, 나는 친구와 함께 즐기는 취미 생활이 있다. 그 다음, 나는 친구와 하나의 주제로 2시간 이상 대화한 적이 있다. 마지막, 나는 친구를 아무 이유 없이 보고 싶을 때가 있다. 자, 이게 이제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친구와 나하고의 관계 지수가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문항인데요. 이게 뭐 물론 이제 IQ 테스트를 하듯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뭐 굉장히 많은 통계학적인 그런 백업을 가지고 만들어진 문항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이렇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인데요. 자, 우선 여기 계신 조충미님 먼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네.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쿼션트 이제 관계 지수가 몇 점이나 되는지 한번 발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에 인생의 한 바퀴를 돌고 새롭게 한 살로 돌아간 조충미입니다. 저희 관내 가양 이동에 있는 허준마을 작은 도서관에서 5년차 관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미술심리 상담도 하고 재능 기부를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여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람 있게 살고 있습니다. 저의 그 네트워크 쿼션트는 친구 관계에서 8개가 나왔네요. 예, 굉장히 저도 만족스러운 수치입니다. 8점이나. 네. 좋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50플러스 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50플러스 인생의 선두주자, 감히 선두주자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테스트 결과가 9점 나왔거든요. 와. 저는 친구에게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다만 2시간 이상 대한 적이 있다만 빼고는 모두 대단하시네. 해당이 돼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8.9점. 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용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은퇴란 말을 실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은퇴는 그냥 숨는다 이런 뜻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2 인생 출발하는 것을 은퇴가 아닌 내 개인이 판단해서 내 생활하는으로 확정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 관계를 제가 제일 나쁜 것 같아요. 해보니까 7개가 나옵니다. 7개도 야, 7개는 일곱 개도 훌륭하다. 수다 이런 걸 못 들어가 2시간 동안 이런 것도 없고 예. 예, 예. 아, 이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점수가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아, 그 저는 가족 관계 지수 이런 건 높은데 친구 관계 지수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분이 저한테 너무 개인주의적인 게 아니냐, 뭐 극단적으로 뭐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는데, 막 그게 영향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제 친구 관계를 조금 더 확장시켜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점수를 가지고 평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개 이상의 문항에 해당한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관계 지수를 유지하고 있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개에서 7개 정도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체크를 하신 분들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충분히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평균 이상이다. 이렇게 평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개 이하의 경우에는 관계 개선에 대한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대단히 그 네트워크 지수가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 점수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친구 관계 테스트도 한번 해봤고요. 또 이제 재미있는 그런 자료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가족, 친구와의 왕래 비중 요걸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뭐 자녀하고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왕래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더라고요. 보니까 뭐 20% 정도, 한 20% 정도가 일주일에 한 번, 2번, 3번 정도 자녀하고 같이 이제 왕래를 하고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왕래한다 하는 숫자가 31.5%. 그 10 중에 셋은 뭐 가족과 한 달에 한 번 정도 왕래를 하고 있다. 또 3분의 1 정도의 숫자는 분기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아니면 왕래가 없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자녀들이 출가하고 나면 자식들 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것들이 친구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던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함께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들의 친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정말 친구냐 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5명 이내의 친구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알 것도 같은 사람 보면 한 1,500명 정도는 일반적으로 알 것도 같은 사람이 1,500명이고요. 아는 사람 하면은 500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인간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되게 젊었을 때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한 150명 정도. 좋은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느냐? 35명. 절친 한 15명.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 숫자는 뭐 5명 정도. 이렇게 이제 친구의 숫자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로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를 함께 공유를 하면서 함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김영민님께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아직 은퇴하신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뭐 아직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뭐 이제 젊었을 때, 20대, 30대, 이때하고 비교하고 지금 이제 50대 비교했을 때, 젊었을 때는 이런 친구가 좋더라. 어떤 친구가 좋으셨어요, 젊었을 때? 저는 밝은 친구가 좋았어요. 즐거운 친구. 만났을 때 좀 엔돌핀을 주고
근데 지금도 나이 들어도 똑같더라고요. 음. 잘 놀고 예. 즐거운 친구. 예, 그냥 뭐 잘 놀고 즐거우면 예, 예. 예. 그 뵙기도 그렇게 보여요. 예, 그게 아주 굉장히 즐겁게 예. 사는 것이 이제 인생의 목표다. 뭐 그럴 만큼 굉장히 즐거운 모습이 밝은 에너지를 좀 전염시켜주는 친구가 좋더라고요. 때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밝게만 할 수는 없지만 좀 어두운 이면도 있고 뭐 살기 힘든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밝은 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가 또 그거를 또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도 같이 주더라고요. 예. 예, 이제 김영민 씨는 뭐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뭐 친구가 이런 친구가 좋고 지금은 이런 친구가 더 좋고 이런 게 별로 없다. 네. 예. 아마 젊으셔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요. 예, 우리 중에 제일 젊습니다 지금. 예,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예, 우리 조충민님은 어떠세요? 예, 젊었을 때 어떤 친구가 좋으셨어요? 저도 사실은 그 나이를 떠나서 저는 상대 속을 알아주는 친구? 참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의 여건이 다르고 또 살아오는 인생의 과정에 있어서 다 살아오는 과정도 모양도 색깔도 다르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남은 친구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넌바의 법칙 참 공감되는 얘기인데 사실은 지방에 있기도 하고 따로 떨어져 있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제 본 것처럼 그런 친구들은 공통점이 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상대 저 친구가 어떤 마음이구나 이렇게 좀 공감 능력 있는 친구, 좀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저는 그런 친구가 좀 끝까지 가는 친구가 아닌가. 그리고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거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려야겠다 했을 때는 저는 젊었을 때 좋아했던 친구하고 지금 좋아하는 친구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 젊었을 때 저는 뭐 사실 뭐 공감 이런 거 없었어요. 가서 재밌게만 놀면 좋은 친구였는데 지금은 근데 여자분들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두 분이 특이해서 그런지 예, 우선 우리 이 의원님 예. 저는 직장을 아주 일찍부터 일을 해가지고 그래 사실상 뭐 이렇게 노는 친구는 많이 못 사귀어 봤어요. 우리 시대는 아주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20살부터는 일을 시작해가지고 계속했기 때문에 그때는 가치관이 같고 그냥 목표가 같고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고 그런 친구들을 또 난 상당히 능력을 가졌습니다. 유능한 친구들을 좀 좋아했는 그런 스타일인데 여기서 이제 쭉 그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넘어서면 어떤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어떻게 같이 현재의 상태의 공감을 하고 서로 그 같은 가치관을 이어나가느냐 또 서로 자꾸 이게 처음에는 막 친구를 막연하다가 오래 가려고 하면 친구도 굉장히 예의도 차리고 그걸 해줘야 친구 관계가 오래되더라고요. 요즘은 친구는 정말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 도와줄 수 있는 친구, 도와줄 수 있고 또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다 할 수 있다. 이런 친구를 점점 좁아 들어가고 아는 사람은 자꾸 이것이 살다가 보면 막 같이 체력도 안 되고 이제 70이 넘어서면 그래요. 70좀 넘어서면 그 전에 같이 다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있더라도 같이 못 다니면 또 친구가 처지고 이런 건 좀 안타까워요. 예. 같이 뭐 산에 가자 하면 못 갈 친구가 반이 넘으니까 아하, 그러네요. 그렇죠. 예. 아쉬움이 많죠. 예. 아, 이게 꼭 제가 원하는 답은 여기서 해주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젊었을 때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친구를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능하고 능력이 있고 예, 어떻게 하면 저 친구와 같이 뭘 좀 같이 이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았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에 대한 중요도는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자, 이게 뭐 두 분한테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드리기가 조금 그럽니다. 기왕 준비했으니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70, 80 됐다. 한때 그때를 한번 이제 가정을 해보시면 어떻게 지금 좋아했던 그런 친구하고 좋아하는 친구의 모습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까? 우리 김영민 씨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시대적인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굳이 만나지 않아도 카톡이라던가 인스타라던가 페이북을 통해서 동창부터 그다음에 가까웠던 지인 그다음에 좀 이렇게 뭐 커뮤니티나 소모임으로 만난 지인들의 근황이나 소식은 상호 관계성이 없어도 근황을 확인하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관계성에 있어서는 조금 유지가 된다는 조금 세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늘 확인할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리스트를 보면 지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음. 그래서 저는 이 많은 지인들 속에 지음을 갖는 게 저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도 이제 외람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을 안 해도 제 마음을 알아주고 뜻을 알아주는 그런 친구들이 좋고요. 또 그런 친구들은 지음으로 고른 친구들은 항상 힘든 일도 있지만 즐거운 가운데 만날 수 있어서 그 관계가 지속이 되고 소통과 공감이 잘 되니까 저는 조금 지인 가운데 지음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즐거운 마음. 그 굉장히 그 전문적인 용어를 구사해 주셔서 예,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지음이다 이렇게 네, 표현하셨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아니 저희 학교 다닐 때 예. 국어 시간에 예. 그 고사성은 나오죠. 고사 중국 고사 중에 예. 그 배가와 종작의 비유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지음. 저는 근데 그때 이제 국어 선생님께서 항상 인생을 통틀어 이 지음을 만나는 거는 정말 행복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그게 항상 뇌리에 박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지인들은 사실 저희가 네트워크 상으로는 많잖아요. 예. 시대적으로. 아까 돈바이 예. 법칙에서부터 네, 1,500명 네. 예, 그 지인이고 예, 그렇지만 그 이렇게 주소록을 딱 넘길 때 예. 미소 지어지는 그런 지인 가운데 친구들은 사실 손안에 꼽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조금 즐겁게 그렇게 친구를 좀 이렇게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이제 변하시게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변할 것 같다. 네, 점점 그런 이제 말씀이시죠? 시대가 이제 예, 또 예. AI 시대이고 예, 예. 이렇게 저희 이제 자식 세대를 이렇게 보면 친구가 아이들이 저희는 전화를 하고 만나길 원하는데 아이들은 카톡과 뭐 메신저 뭐 이렇게 페북 이런 걸로 소통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이제 이런 세대적인 차이는 있구나라는 걸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조충민님은 어떠세요? 요즘은 확실히 젊기는 하세요. 근데 저도 사실은 최근에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가 대부분 뭐 휴대폰에다 모든 걸 입력하다 보니까 외우려고 하면은 안 외워지잖아요. 근데 저는 과거에 이렇게 다이어리에 또는 그 연락처, 생일 뭐 이런 걸 잘 적어놨었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한 10여 년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년에 큰 맘 먹고 이 기계라는 것은 어느 순간 꺼져버리고 없어질 수도 있고 날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첩을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뭐 초중고등학교 대학을 오면서 수많은 동창들도 있고 동기들도 있지만 과연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우리가 흔히 왜 누가 이렇게 힘들거나 그 사람을 알라르면 가장 잘 나갈 때와 가장 힘들 때를 보면 안다 그러고 이 친구를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안다고 하는데 사실 친구가 어려웠을 때 누구를 도와준다는 거 그것도 쉽지 않지만 정말 친구가 잘 나가거나 좋을 때 진심으로 즐거워해 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왜 용심이라고 하나? 또 질투라든가 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심리적으로 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긴 세월을 보다 보니까 저 친구를 좀 까다롭게 사귀는 편이었는데 역시 그렇게 이제 작년에 제가 회갑을 하고 이렇게 지나오면서 나의 그 생각이나 선택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 왜냐? 그 사람이 특히 성인이 돼서 만난 친구들은 특별한 정말 일이 없는 한 그 사람의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힘들 때도 힘이 돼야 되지만
좋을 때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사실 동고동락을 한다는 게 가족도 부부도 그러지만 사실은 진정한 친구는 정말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같이 웃을 수 있고 울을 수 있는 그런 친구여야 된다. 그리고 저도 그런 친구가 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친구가 적어보니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렇게 어. 기록을 해보니까 예. 그래서 참 그 기록을 하면서 아, 다행이다. 그리고 아까 여기 8항목을 했는데 그 2항목 뭐가 뭐냐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이렇게 지방에 있는 친구. 그러니까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마치 어제 본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그리고 이 취미가 같지 않지만 뭐냐면 정말 빛깔들이 달라요. 다른데 만나면 이상하게 좀 하모니가 된달까? 그런 친구들. 저는 사실은 그 취미하고 자주 만난다가 빠져 있었지만 참 다행이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좀 잘 이어가고 가겠다. 예. 작년에 이거 정리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즐거움만 같이 하는 친구가 아니라 이제 뭐 이제 괴로움도 함께하고 하는 다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친구의 모습으로 원하는 친구의 모습이 조금씩 이제 변화하고 있다. 예, 하여튼 뭐 우리가 이제 연륜이 쌓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가 원하는 친구의 모습 뭐 이런 것들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말씀들을 해주셨네요. 예.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친구가 좋더라.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는 이런 친구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더라. 뭐 숫자로도 그렇고 친구로부터 야, 이런 친구를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도 그렇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간단하게 우리 패널들과 함께 살펴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주제는 우리가 이제 여자 패널 분들이 2분 나와 계시고요. 남자 패널이 이제 1분 나와 계시는데 이 친구 관계도 남녀 관계에 따라서 조금 남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를 만드는 방법도 어디서 만나느냐 하는 것도 이제 틀릴 것 같고요. 친구하고 만나서 어떤 것을 하는가 하는 것들도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남녀의 이런 차이들을 좀 이제 살펴본다고 하면 특별히 나이 들어가면서 부부간에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들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 조중미님 네. 친구를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말고 나이 들면서 친구를 되게 어디에서 만나세요? 저는 이제 제가 전에 그 교육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학원도 하고 학원 사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범위가 좀 좁혀지죠. 같은 교육 철학을 가진 사람, 이를테면 그 사회 친구들도 우리가 뭐 각종 연수라든지 왜 그런 것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를테면 한 50명이 연수를 한 10여 년 전에 경영자에서 했는데 현재 한 3명을 꾸준히 만나고 있는데 공통점이 뭐지 하니까 가치관이 좀 비슷하고 의리가 있더라고요. 보통 남자들이 이 친구 간의 의리는 뭐 남자들의 몫인 양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여자들의 그 친구 관계의 의리는 더 깊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더 깊어요. 네. 소위 남자들은 야, 남자는 의리야 뭐 이렇게 하고 마치 여자들은 친구 간에도 막 경쟁하고 뭐 시기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친구가 오래 가는가 봤더니 나이를 좀 동갑 아니죠. 다 나이가 어차피 뭐 10년 터울로 다 친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봤더니 가치관이 좀 비슷하고 의리가 있는 그러니까 인간성에 있어서 그런 친구들이 좀 끝까지 가더라고요. 이제 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만들어지는 친구들은 사회 뭐 친구들. 가치관이나 뭐 네.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네. 분들이 친구가 되더라. 네. 우리 김영민 씨는 어떠세요? 저도 좀 맥락이 비슷한데 예. 일단 저희 이렇게 여자분들은 공감이 일단 돼야 돼요. 그렇지. 옳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억울하면 막 억울해하고 막 이랬다 그러면은 같이 막
통보를 편들어지고. 해주고, 예, 같은 뭐 옳고 그런 걸 떠나기 전에 무조건 나는 네 편이야. 이렇게 해서 공감대가 확 생겨버리면 이제 거기서 신뢰관계가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막 오지랖을 부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관까지 이제 맞아버리면 정말 이제 막역한 사이가 되는데 또 여성분들은 변수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막역해지지만 또 사소한 걸로 그렇지. 오해가 생겨서 어제 베프가 또 오늘의 적이 돼버리는. 그렇고요. 예,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저도 또 엄마나 뭐 친정 언니나 이렇게 주변을 보면 아, 이게 여성들의 관계는 유치하기 짝이 없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굉장히 이렇게 다사다난 화기애 막 버라이어티한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된 게 친구 이 관계가 뭐 정말 이렇게 우정을 하는 친구도 있지만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러 간다던가 아니면 무언가를 새로 배우러 간다던가 그렇죠. 해서 이렇게 공통된 가치관이나 취미나 아니면 관심사가 생겼는데 저는 최근에 대학교에서 이제 그 전통 예술에 관심이 많아서 민화라는 그런 것을 새로 배우게 되는데 거기 가서 정말 몇 년 사귄 친구들보다도 더 좋은 화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들의 그 공감대는 그 민화라는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 서로 얘기해주고 좋은 것도 조언해주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경험은 와 10년 사귄 친구들 못지않게 이렇게 친밀감이 금방 생기게 되는 걸로 저는 놀랐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불필요한 감정의 소모가 없이 딱 그 예술이라는 하나의 공감대로 이렇게 친구가 맺어지니까 거기에는 뭐 나이 드신 언니들도 많으시고 어린 분들도 많으신데 이 나이를 다 초월해서 친구 관계가 맺어진다는 새로운 경험을 해서 저는 좀 그러한 것들을 50 플러스 이후에 좀 이렇게 한정된 관계에 머무르시지 말고 조금 뭔가 새로운 배움터도 좋고 자원봉사도 좋고 해서 그 가치관이나 아니면 향유할 수 있는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친구를 만드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감히 한번 드려봅니다. 감히 잘 하셨습니다. 자,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여자분들은 취미 활동, 예. 어떤 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 친구들을 많이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자들은 내가 어디서 친구를 만들죠? 저는 남자들은 거의 반대로 보면 것 같아요. 예. 여자분들은 참 능력이 있는지 보면 이 지역 사회라든가 아무 봤을 때 도저히 친구가 안 될 사람들도 금방 뭐 언니하고 그렇죠. 맞아요, 저도 맞아요. 통화를 그냥 몇 시간씩 하고 맞습니다.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는가. 예. 저는 뭐 경상도 사람들이 모르는데 한 5분 이상 통화를 누구하고도 못하는 거예요.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통화 한 2, 3분이면 딱 끝나는데 무슨 할 일은 참 그 어떤 주제 뭐 딱 정해지지 않은 얘기를 막 하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갈수록 친구가 적어지고 여자들은 갈수록 친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금 나는 친구를 생각하는데 상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도 상당히 한계가 그렇죠. 뭐 아는 사람과 친구와 지인 이 구분이 상당히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이지 그게 무슨 뭐 객관적이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제 친구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니까 남자들은 진짜 외로워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친구가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나이 들어서는 그런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죠. 네, 좋은 친구가 그렇죠. 된다고 해요. 근데 그런 친구가 이 남자는 잘 안 만들어진다. 점점 이게 이제 문제네요, 그죠? 우리는 무슨 이렇게 같이 뭐 한 달 1년 교육받아가 친구 되는 경우는 남자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드는데 근데 그게 이게 이제 노후 생활에서 여자들보다 남자가 외로워지는 그 원인이 그렇죠.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구다 아니면 친구가 대부분 다 같은 고향이거나 그렇지. 같은 학교 출신이거나 가거나. 아니면 같은 직장에서 일했거나 예. 연고를 중심으로 해서 10년은 봐야만 그렇죠. 연고를 중심으로 해서 친구가 만들어지는데 예.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연고 없어지죠. 끊어지니까 새로 만들기 이제 점점 없으니까. 줄어들지. 예. 그러니까 이 남자 여자가 친구 만드는 법이 이렇게 다르네요. 네, 차이가 어차피 있어요. 노년이 남자가 이렇게 돼 있는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서로 잘 이해를 하면 아 이게 참 부부간의 관계 이거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재밌는 소리 있잖아요. 그 노년이 됐을 때 여자분들은 당신은 누가 꼭 필요하냐 할 때 뭐 친구, 뭐 돈, 건강, 딸 이렇게 하는데 남자분들은 아내, 부인, 와이프, 집사람. 예. 그래서 애들 엄마.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예를 들면 그 남자들도 아까 선생님 하시는 말씀에 그 자기 친구들과의 커뮤니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 운동이 됐던. 근데 문제는 만나면 운동보다 술을 많이 마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는 될 수 있으나 그 남자분들도 그런 이를테면 취미를 같이 한다든지 뭐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만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그 범위를 이렇게 가정이나 이렇게 또 친구도 학연, 지연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확장하면 좋겠다는데 남자분들은 참 그게 많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뭐 주제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어차피 혼자 즐기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네. 친구가 좀 더 좋고 미리 포기하셨군요. 아니, 친구가 포기하는 아니고. 친구가 많으면 좋고 예. 그 친구를 어차피 예. 여자분같이 매일 1시간씩 통화하고 이런 수단은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사실 많이 만나는 친구가 보통 남자들 친구인데 예. 그래서 혼자서도 어떻게 하면 잘 즐기고 친구가 있는 이상 즐길 수 있느냐 그게 남자들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아시는 것은 뭐될 말은 모르겠는데 남자들이 결혼하고 참 저 노년에 퇴직하고 나서 뭐 껌딱지니 무슨 뭐 젖은 낙엽이니 삼식 임상 들으면 자존심 상하게 사나 남자들이. 예. 그거는 남자 하기 나름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경상도 남자분의 아주 대변인 역할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제가 대변할 얘기는 안 되고. 좋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남자 여자가 이제 친구를 이제 새롭게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르다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남자는 사실 여자한테 배울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어가면서 삶을 보다 다채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친구 만들기도 힘든데 여자가 집에서 친구 노릇 안 해주면 그 인생이 얼마나 이게 어렵겠습니까? 이게 좀 잘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친구를 만드는 방법도 남녀가 다르지만 친구가 만나가지고 뭘 하느냐 하는 것도 남자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여자분한테 먼저 물어볼까요? 김영민님. 그러니까 친구하고 만나면 제일 많이 뭐 하세요? 저의 그냥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의미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흔하게 뭐 만나서 맛집 가고 뭐 차 마시고 좋은 카페 가고 이런 거는 이제 조금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만나더라도 뭔가 의미 있는 걸 하자, 의미 있는 활동을 하자, 뭔가 배워보자 하면서 이제 조금 본인의 포커스를 맞춰서 즐기긴 즐기되 조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를 하는 좀 경향이 저희 또래에는 좀 있는 것 같아서 자아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자기 개발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자꾸 물어보고 검색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는지 그러한 조금 궁금증 이런 호기심이 많은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신다. 오케이. 우리 세대가 조금 다르죠. 네. 이렇게 우리 조정민님은 이제 친구 만나면 어떤 걸 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제 친구들은 아직도 그 현업에 많이 있어요. 이게 뭐 교직이라든지 또 개인 사업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바쁜 중에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한 번 만나면 밥만 먹고 헤어지는 건 너무 아쉽다. 그래서 차까지 마시고. 그래서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하루를 꼭 1박으로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을 만나더라도 진하게. 그리고 왜 친구도 남자분들도 그러겠지만 이 여자 친구들도 같이 여행도 하고 같이 자연 속에 벗도 하면서 그리고 또 목욕도 같이 하고 그 밤새 그 소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왜 호캉스를 하네 뭐 파자마 파티를 하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제 친구들하고 그런 걸 시도해서
꽤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일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을 만나도 좀 의미 있게 진하게 하자. 그래서 좋은 여행지를 정해서 가서 같이 자연 속에서 여행도 하고 또 밤새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매주 만나거나 이러지 못하지만 기다리게 돼요. 아, 우리 다음번 모임은 그래 이번 네가 해봐라. 다음번은 네가 하라. 그래서 사실은 저도 며느리가 있고 한데 주변에서 많이 부러워해요. 근데 되게 추천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방법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밥만 먹고 뭐 이렇게 차 마시고 가면 어떨 때는 좀 허탈할 때도 있어요. 이거 뭔 소리 하고 왔지? 뭐 이런 거. 근데 이렇게 밤새 얘기도 하고 또 고민도 들어주고 서로 간에 이러면 좋겠다. 이런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왠지 더 이렇게 공고해지고 돈독해진다. 그런 느낌을 많이 느끼죠. 주로 이렇게 수다 듣고. 제가 표현을 좀 부정적으로 했나요? 근데 뭐 이야기 많이 하고 그렇죠. 들어주고 얘기하고. 네, 좋습니다. 오늘 남자분께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남자들은- 이 선생님은 친구 만나면 뭘 많이 하세요?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는 친구들은 주로 만나서 이제 같이 운동하고 특히 산책을 많이 하고 산에 가고 그러면서 한 4시간 같이 보내고 와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그동안 남자들은 집에서 얘기할 데가 없어가지고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 한 번 만나면 이제 그동안 있었던 얘기도 이제 서로 어땠다 뭐 자칫 걱정도 같이 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해가면서 지내고 그다음 한 4-5명 되는 친구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두수 만날 때 그때는 이제 정말 농담하고 웃고 막 술 마시고 즐기고 그냥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또 뭐 약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친구들은 이제 그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서 이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또 체력이 안 되니까 같이 몸 걸으니까 이렇게 또 지내고 하면서 하여튼 제일 남자들이 얘기할 데가 없어질 경우가 많아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한 사람을 보고 젊은 사람이 얘기하면 그것도 결려고 그래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모이면 갑자기 수다가 왜 이래 많지? 저도 놀라요. 수다를 떨 때 안 뜨는데 전에는 수다 뜬 일이 없는데 모이면 그냥 막 얘기하고 그냥 카페 가면 몇 시간씩 가버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늙었구나 신기하다는 생각도 나고 친구의 역할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혹시 두 분 나이 든 남자들의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 지금 말씀 남자들 호르몬 변화 아닐까요? 확실히 남자분들 이게 나이 드시면서 그 수다가 뭐 여자들의 전유물이다? 그거 아닙니다. 남자들요 그 이상이에요. 그리고 남자들 왜 그 동호회 한다고 뭐 테니스를 친다, 족구를 한다, 뭐 골프 그거보다 아마 먹고 마시면서 얘기하는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길어요. 네, 그게 아마 호르몬 변화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다. 네. 우리 김효연 씨 보기에는 어떠세요? 사담으로 굉장히 우픈 현실인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지금 주재원으로 해외에 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런 저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는 외로운데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뭐 3대가 뭐 나라를 위해 헌신했냐 해갖고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남편 있는 걸 복으로 알고 잘해드려 하지만 이게 참 외로운 남편도 스트레스인데 그 남편을 바라보는 부인들도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재택하시는 남편분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를 불문하고 연세를 불문하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남편하고의 약속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새끼를 못 차린다. 점심은 그 양천구에 있는 구민회관에 가서 한 끼 하는 걸로 약속을 하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제 붙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남편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게 참 외로울 때로 외롭지만 또 부인들도 어긋가는 스트레스가 있다는 게 참 오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남자분들 여자분 패널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여러분 이제 화면 함께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될 텐데 남녀가 각각 다른 친구 관계
예, 요거 이제 미래에 쓰셔서 예, 화성남 금성녀 이런 표현을 해서 남녀가 어떻게 친구가 달라지는지, 친구하고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떻게 달리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는 건데요. 이거 뭐 꼭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하기보다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친구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이해하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하나 더 보면 이 친구 관계에 있어서 두 분 말씀해 주셨는데 대체로 여자들은 감정의 교류, 대화 이런 데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 성향이 높고, 남자들은 대체로 친구와 뭘 이제 성취하고 뭘 같이 만들어가는데 하고. 더 큰 영향을, 더 큰 무게를 두는 그런 이제 남녀가 친구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남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이해하시면 뭐 관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 한번 다뤄볼까요? 예.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친구의 모습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이 이제 화면을 보고 있는 분들도 아마 공감할 수 있는 상당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나는 이런 친구와 사귀고 싶다. 뭐 한 두 가지씩만 이렇게 친구의 모습을, 우리 이용원 선생님부터 먼저. 이제 뭐 제 나이쯤 되면 서로 사귀기보다는 있는 친구를 골라야지. 많은 지인 중에서 어떤 사람을 골라서 같이 하는 게 좋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도 나를 골라줘야 되고 혼자 골라서는 안 되니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골라보시겠어요? 그런 걸 말씀합니다. 어떤 그 올바른 가치관을 가졌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실천을 하느냐. 말이 아니고 실천을 해나가느냐. 또 정말 어렵거나 이럴 때 진정으로 자기를 바쳐가 했느냐. 뭐 그런 그 좀 깊은 친구를 원합니다. 숫자가 적더라도 그렇지. 좀 깊은 관계가 돼야 되지. 뭐 수첩에 있는 뭐 1000명, 500명, 300명 그건 그보다는 깊은 관계를 갈 수 있는 친구를 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건강해야 되고 같은 어떤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더 어려워지고 그런 걸 하기가, 마음은 맞는데 체력이 안 된다든가, 또 뭐 다른 건 되는데 멀리 사니까 만나지 못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더 친구의 범위가 협소해지지 않나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이호원님은 내 친구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그거죠? 예. 그 두 번째는 건강해야 된다. 자기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냉정한 것 같지만, 그렇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친구는 되는데 같이 이제 더 발전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런 거죠. 맨날 문명만 다녀가지고는 발전하기가 문제.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셔요. 선생님 연배에서는 충분히 이제 그런 게 화두가 되죠. 현실이니까. 그렇군요. 자, 우리 김영민님은 어떤 친구? 저는 그 너무 누구의 엄마, 누구의 딸, 누구의 며느리 이렇게 해서 너무 이렇게 이타적이고 희생적으로만 사는 그러한 거 말고, 이제 50 플러스 이제 이 세대에서는 좀 자기를 좀 사랑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좀 자기 충족감에 좀 이렇게 넘치는 자기 충족감이 넘쳐서 좀 자신을 보듬는 친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성찰도 하면서 발전도 하려고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노년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될 수 있어서 이제는 이게 생명 연장도 이제 길어지는 시대가 되고 100세 시대고, 요즘엔 또 이제 의학의 힘이 발달해서 병원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또 건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50 플러스 이후의 인생에 대한 의미를 좀 저는 크게 두고 좀 자기에 몰입을 해서 좀 이기적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기적인 친구. 너무, 제가 이제 표현을 좀 그렇죠. 부정적으로 들릴지 너무 모르지만, 희생적이고 이타적으로 살기보다는 이제 좀 예.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친구. 뭐 이기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만, 뭐 선의로. 그렇죠. 네. 그렇게 되지만 자기의 삶을 존중하고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사람이면 나한테 제일 좋은 친구겠다. 한 가지만 더 뭐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 인생을 좀 보는 렌즈가 즐거운 친구가 좋아요. 네. 만나면
즐거운 항상. 친구.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모임 이름도 굉장히 저희끼리 막 일부러 의도적으로 재미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뭐 소 모임의 이름이 복부인들. 근데 그게 복을 부르는. 네, 복을 부르고 예. 복을 찾고 복을 갈구하고 해서 복부인들이라는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와인이나 또 이런 걸 좋아하는 모임은 또 이게 또 술부인? 교인 분들은 또 주부인?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사랑이라고. 진짜. 그래서 이제 카톡 창의 제목 자체도 그러니까 아하. 끊임없이 세뇌를 시키는 거죠. 아하. 무의식 속에 우리는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돼 하면서 조금 그런 의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제가 확실히 그 아까 뭐 조금 뭐 주제에서 벗어나는 건지 모르지만 남녀가 다르다. 이제 뭐 복부인 그러시길래 저는 이거 뭐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돼. 어떤 결과를 추구하면서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뭐 즐겁게 이렇게. 예, 확실히 다르네요. 우리 조중민 어떠세요? 어떤 모습의 친구? 저는 진정성 있는 사람. 사실 제가 한 5, 6년 됐겠죠? 적지 않은 나이잖아요. 50 중반이면. 저는 친구 중에 가장 경계하고 싶은 친구가 이렇게 누군가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이를테면 왜 사람이 살다가 보면 물론 자기가 뭐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친구로 이렇게 왜 진정성 없이 다가가서 그 사람을 이용하려 한다든지 저는 사실 한 50 중반에 그런 경험을 한번 당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일 내가 인생 헛살았나 아직도 이렇게 이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참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누구나 다 장단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진정성이 있는가. 저는 그게 그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또 저도 가장 누군가에게 할 때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려고 참 애쓰고 있어요. 노력하고. 그리고 상대가 이제 친구들이 참 너는 뭐 이러한 면이 언제든지 이렇게 진정성 있는 모습이 좋다. 그런 말을 할 때 전 되게 제대로 좀 살고 있구나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친구 간에도 정말 예의가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왜 젊은 시절에 왜 아이 육아한다고 동네에서도 한 3년 정도 제가 전업주부 한 적이 있어요. 그럼 동네 친구들도 있고 또 학교 친구들도 있고 왜 고향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글쎄 이게 뭐 보편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친하다 싶으면 예의가 없어요. 말을 또 함부로 한다든지 이를테면 저희 60이 다 넘었는데 물론 친구 간에 이름을 부르고 이런 건 좋지만 나이를 먹어서도 예제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래 친구 간에도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형제도 이게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 예의. 근데 그 예의는 사실 첫째는 언어에서 나와요. 말에서. 왜냐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툭툭 뱉는 말이 상대는 상처가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오해가 쌓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꼭 어떤 뭐 불가금 불가원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갖춰야 된다.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들어가면 왜 우리 친구 중에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다 성별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손자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인도 있고 다 아내도 있을 건데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든지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웃고 넘기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이제 원하는 친구 첫째 이제 진정성이 네.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둘째는 예의. 아무리 친한 친구도 최소한의 예의를 예의를 지키는. 지키자. 저는 그래야 더 그 관계가 예. 지속적으로 오래 갈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뭐 세 분 말씀 들어봤는데요. 내 친구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게 또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네, 말일 맞습니다.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화면을 보거나 혹시 이제 나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출 때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 자, 마지막 주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친구 관계에 있는데요. 친척 얘기도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친척도 형제자매가 있고, 근데 이제 형제자매 관계 이런 것들을 잘 못 만들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는데, 자, 우선 우리 이용원님께서는 그 형제자매가 저는 사남매. 사남매인데 지금 다 생존에 예. 뭐 예. 제일 큰 누님이 93 뭐 이렇게 다 오. 연세가 아주 높아서 가지고 사실 뭐 활동이 거의 예. 어떻게 형제 자매 간에 사이가 좋으셨어요? 뭐 좋다기보다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다정다감하게 하는 그런 형제는 아니고 솔직히 합니다. 예, 우리는 성질이 좀 다 타고나기 때문에 개성이 이상하게 좋은 말로 표현하면 다정다감은 아니고 예. 그냥 예. 형제간에 피해 안 끼치고 서로 형제간에 잘 되길 마음을 바라면서 끝으로 뭐 그냥 무덤덤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관계인데 서로 이제 양보를 많이 하고 예. 그리고 또 우리는 형제가 그 너무 나이 차이가 저하고 20년 참 차이 일간에 예. 사실 뭐 형제인지 뭐 어머니인지 뭐 누님인지 어. 제가 나기 전에 시집 갔으니까 어이구. 예, 그런 일도 계시고 해서 예. 대체적으로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고 서로 이제 기대하는 게 없고 의지하는 게 없으니까 그게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기대하고 의지하다 보면 또 섭섭함이 있는데 예.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네, 같아요. 예. 맞아요. 그 친척 간의 관계가 잘 유지되려면 기대하지 말고 의지하지 않아야 관계가 오래 잘 지속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김영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이게 또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들어오다 보면 기대치가 높아지고 부모에 대한 효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효도의 관점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또 며느리 입장, 딸 입장, 아들 입장, 사위 입장 이런 게 이제 관계 속에서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기대감이 생기면 생길수록 서운한 마음도 있고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역지사지 입장에서 내가 며느리이면서도 딸이고 딸이면서도 며느리이니까 조금 그런 배려하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일방적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관계가 좋게 유지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역지사지. 예. 효도라는 취지는 똑같은데 예. 오해가 생기니까 예. 그럴 때 조금 너무 기대하기보다는 좀 예. 배려하고 아하. 저는 이런 분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부모인데 했는 거,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인데 어떻게 했느냐, 내 했는 거의 10분의 1만 자식이 하면 맞아요. 아주 만족합니다. 더 이상 절대 기대하지 않고 내가 이 정도 해놓고 자식인데 더 많은 걸 기대하는 것 자체는 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너 자식도 손주도 그럴 것이다 너인데 그쵸. 너가 부모인데 하는 거야 10분의 1 하면 잘하는 거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친척 간의 관계 우리 조충민이 간단하게 좀 이렇게 네. 정리를 한번. 저는 예. 친정은 3남 3녀고 시댁은 2남 6녀예요. 제가 신우가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친정 쪽의 관계보다도 시댁 쪽의 관계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이 친정 쪽은 나이도 다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는 자매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남자 형제는 아무래도 조금 덜 하지만 아까 그 친구 관계에서처럼 이 형제 친척 관계에서도 기본 예의가 필요하다. 뭐 그리고 그런 예를 들면 뭐 10,000원을 빌렸으면 그건 빌린 거예요.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을 주는 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이에도 공사가 좀 분명하다. 또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왜 내 의무는 하지 않고 이렇게 권리만 종종 주장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내가 뭐 큰 오빠니까 뭐 내가 큰 아들이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뭐 그런 걸 따지자고 이러는 거는 아니지만 따져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왜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원사이드는 없다고 봐요. 그게 서로 양방이고 쌍방인 거고
특히나 이렇게 형제들이 나이 터울이 있다거나 이럴 때는 뭐 성별 또 나이 터울에 따른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멀리 볼 것도 없이 바로 또 우리의 자식들이 결혼해서 일가를 이루고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이 형제들하고 사는 모습이 바로 자식들한테 거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좀 내가 먼저 의무를 좀 내가 먼저 한다. 그리고 네.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그 기대하지 기대를 말자. 너무 하면 실망이 크거든요. 그냥 네. give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forget. 그냥 그걸로 잊어버리죠. 근데 가끔은 사람인지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쪽에서 안 했을 때 섭섭함을 갖는 건 솔직히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또 형제 관계도 기본적인 예의, 그다음에 공사가 예, 이렇게 분명하게 대한. 예. 분명하게 하는 건 필요하다. 예. 지금 이제 세 분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친척 관계, 형제자매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야 된다. 친구 관계와 친척 간의 관계의 결정적인 차이는 친구는 안 보고 싶으면 안 봐도 되는데 그쵸. 친척들은 안 보고 싶다고 안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아니죠.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을 더 잘 지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친구 관계, 친척 간의 관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세대별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번 들어봤고요. 이거 아마 우리 했던 얘기 잘 이렇게 반추하시면 우리 아마 관계 만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